저는 역사를 계속 공부하고 있고요. 대학에서 역사 가르치고 있는 역사학자 김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월 초등학교 6학년 성지우 기자입니다. 저는 역사학자가 되고 싶은 학생인데 역사학자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왜 역사학자가 되고 싶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처음으로 롤모델이 세종대왕이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 요 정도만 알았는데 초등학교를 지나고 나니까 이분이 어떤 다른 업적을 가지셨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선시대는 되게 재밌게 공부를 했었고 요즘은 일제강점기랑 세계사도 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근데 한국사가 더 관심이 가가지고 역사학자가 해보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랑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는 달라요. 둘은 다른 겁니다. 역사 공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책을 봐도 되고 역사 공부. 조금 더 어려운 거 읽고 싶으면은 뭐 어른들이 읽는 책을 읽어도 되고 논문을 읽어도 되고 그건 역사 공부예요. 역사 공부. 역사 공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가 되고 싶으시면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연구는 공부랑 달라요. 연구를 한다라고 하는 건 조금 더 복잡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있었던 사실들이 어땠는지를 여러분들은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막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역사학자가 된다는 건 본인이 역사를 쓰는 거예요. 본인이 역사를 쓴다라는 얘기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들, 여러분들이 공부했었던 그 사실들이랑 기자님이 공부해가지고 기자님의 생각을 같이 더딥혀서 나의 생각에는 과거가 이랬을 것 같아 라고 새롭게 역사를 쓰는 사람이 역사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책만 읽고 논문 읽고 재밌다 해서 끝나는 사람은 아니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역사에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랑 하나는 역사를 직접 쓰는 역사학자의 철학이 필요해요. 근데 철학이라는 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누군가 그리고 우리는 누굴까? 그냥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 되게 그런 질문들의 답을 내린 다음에 그 답을 통해서 과거에 있는 기자님이 공부하고 싶은 주제나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나 그들과 대화하는 겁니다. 기자님의 생각을 바탕으로. 과거랑 기자님이 대화해가지고 대화해보니 내 생각엔 과거에 썼던 이 일이 이런 의미인 것 같아. 그리고 세종대왕은 이래서 한글을 썼던 것 같아. 조선은 이런 나라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밝혀내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나의 글을 쓸 수 있어 라고 할 때까지 한 시간이 10년이 좀 넘게 걸려요. 논문 한 편 쓰기까지가 10년이 넘는 굉장히 긴 고난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하고 싶어요? 네. 그럼 열심히 화이팅해서 역사학자 준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나중에 장래희망이 작가여서 역사를 담은 책을 쓰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수많은 역사 사건들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5월의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5월은 정말 많은 사건, 아마 여러 달 중에 5월만큼 사건이 많이 벌어진 달이 없어요. 79년 이전까지를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유신 시절이라고 불러요. 네. 근데 이 시절은 국민들이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이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뭐가 있지? 대표적으로? 선거 또? 교육받을 권리. 또 집회를 할 수 있고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언론 신문 쓰려고 그래도 나라의 허락이 필요해. 심지어 TV에 나오는 노래 가사도 다 대통령도 못 뽑아. 이런 상황이었거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죽어요.
대통령 바로 옆에 있었던 본인의 부하한테. 그러면 국민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나는 이제 앞으로 사회 지도층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대학생들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이제 그렇지.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독재 이제 그만하자. 대통령 뽑자. 우리 스스로 뽑고 우리 이제 좀 이전과는 다른 좀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 되지 않아? 좀 더 자유로운 나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민주적인 나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막 해. 5월 15일에 서울에 7, 8만 명 정도 되는 대학생들이랑 시민들이 모였어. 1980년 5월 15일에. 또 그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군인 집단이 있었어요. 새로운 군인 집단이. 그걸 어려운 말로 새로울 신자 써서 신군부라고 부릅니다. 그 신군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울에 모여 있었던 이 수많은 민주주의를 염원했었던 학생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해서 우리 이제 안 그럴 테니까 니네도 집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안 그럴게 라고 약속을 하고 서로 돌아갔어. 그런데 5월 17일 이틀 만에 그 약속을 깨버려요. 군인들이. 그리고 한 번 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군이 이제 다시 한번 나라를 장악해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오늘이에요. 오늘 5월 18일에 딱 한 지역에서만 끝까지 이거 잘못됐는데? 그렇지. 광주에서는 그 광주에서도 대학생들, 대학생 언니 오빠들,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학교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집회하고 시위를 합니다. 독재 정권 물러가고 민주주의 회복하자라고 하는. 딴 데 다 그만뒀단 말이에요. 서울에서 8만 명이나 모였었는데 다 물러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광주에서만 대학생들이 그거 안 된다. 민주주의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군인들이 아까 말했던 5월 17일 날 계엄령을 내렸었던 군인들이 광주를 탱크로 에워쌉니다. 그래서 그때 광주에 있었던 학생들과 광주에 있었던 시민들이 굉장히 잔인하게 학살을 당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끝났어. 그럼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은 실패한 걸까? 아니요. 왜? 그거 알렸잖아요. 1987년 또 이 무렵에 5월 무렵에 이거 안 된다. 다시 우리가 대통령도 직접 뽑고 이 목소리 한번 더 내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 또 막 주장하면서 1987년 6월 10일에 이제는 광주에서 뿐만이 아니라 서울, 부산, 대구, 청주 여러 곳에서 어떤 거죠? 불꽃같이 일어나서 민주주의 직선제 쟁취하자라고 하는 걸 주장하게 됐고 결국에는 그게 성공해서 그래서 지금의 헌법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작점이 언제냐라고 한다면 1980년 5월 18일 오늘이었던 거죠. 5월에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 그러면 5.18 민주화 운동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호국 영웅들에게 꼭 본받아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들의 삶을 우리는 지금 상상도 할 수 없어. 우리는 그 용기를 따라할 수는 없을 거야. 뭐 이 중에는 0.01%니까 이 중에 한 명 나오면 대단한 거죠. 어떠한 마음으로 공부해야 되느냐? 죽어라고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죽어라고 기억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냥 특정한 사람을 기억한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왜 저런 민주화운동이든 독립운동이든 왜 민주화운동을 했고 왜 독립운동을 했고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해보고 좀 기억해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죽어라고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고 싶다면 지금과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웠었던 역사를 대하는 방식보다는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어. 정답을 선택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역사는 사지선다, 오지선다 혹은 객관식, 주관식, 단답식으로 정답 땡땡땡이라고 선택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정답을 찾아가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정답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목이에요. 나를 찾아가고 그 가운데서 과거랑 대화하고 그 가운데서 특정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의 재미를 알아가는 과목이니까 그런 것들이 역사구나 라고 하는 걸 오늘 조금이라도 알아가셨다면 저는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긴 시간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각자 집에 돌아가서 제가 내드린 숙제 있죠? 왜 단지의 초등학교인지, 달성토성은 왜 거기 있는지 이런 것들 부모님들 괴롭혀가면서 많은 질문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